방청을 하시는 분들께서 다시 또 2부의 참여를 계속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우리 발표는 주로 내항 해운에서 선언의 수급 부분에 대한 전망을 소개를 했다면 2부는 이러한 내항 선언들의 수급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책 부분을 논하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먼저 국내의 해외 제도들을 살펴보고 그동안 또 국내에서 여러 연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부분을 이어서 아마 조사가 깊은 것 같아요. 아마 좋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은 우리 이창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실 텐데 이창희 교수님이 아마 연구 때문에 지금 현재 제주도에 내려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교수님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교수님 제주도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좋다고 너무 예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이창희 교수님은 성선을 하셨고 또 노선수에서 또 선박 공조도 또 하시다가 또 대학에 오셔가지고 사사 공부를 또 전공하신 정말 다양한 재주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번에 발표할 내용이 해외 중요한 사례로 해가지고 영국이라든지 특히 일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신 내용을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양성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창희 교수님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해양대학의 이창희입니다. 이번에 해외 주요 해운국들의 내항해운에 대한 지원 사례 조사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내 내항 해운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해외 내항 해운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는지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히 우리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 내항 해운의 지원 구조 체계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 내항 해운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내항 해운의 지원 정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내항 해운 지원 정책인데 먼저 알아보면 우리나라 내항 해운 정책은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내항 해운에 대한 카보타지, 2차 보전 제도, 내항 해운에 대한 현대화 제도, 내항 해운 경유 및 서비스 유료 인상분에 대한 환급 제도, 내항 해운에 대한 등록, 재산 취등록세 감면 혜택, 최근 세월호 이후에 확대되고 있는 현대화 펀드까지 다양한 형태로 정부, 민간, 대학, 각종 협회 등이 공동으로 상당히 많은 지원 정책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외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존슨즈 액트에 따른 강력한 카보티지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김용모 교수님께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은 오랫동안 연구 및 발전 주창되어 왔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 선언 외에는 승선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특히 외국인들이 미국 내항 선박에 승선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것은 미국 정부 차원의 거대한 미국 내항 해운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국방, 안보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인정하고 이를 통해서 US 코스트가드 및 다양한 마리타임 컬리지를 통해서 숙련된 선원 인력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에 있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보시는 Supporting for Maritime Training이라고 하는 실습 선언에 대한 강력한 장학 스칼러십 재원을 통해서 내양회원에 있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급 회기사부터의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네지 제도를 통해서 회원 선사에게 회기사 양성에 대한 의무 부담과 그에 따른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영국 회기사의 임금이 다른 쪽보다 훨씬 높다는 점 그리고 영국은 레저, 보트, 어로, 연합회리, 대양 선박까지 다양한 형태의 인력 공급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주목할 점인 것 같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런 다양한 제도들 중에서 아주 독특한 것을 갖고 있는데요. 내항 해운이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의 핵심 팩터로서 브릭, 트럭, 철도, 항공, 항만, 선박, 특히 연안 페리까지도 전체적인 모달 시프트의 중요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해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 인력 양성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현대화 선대의 확보, 금융 지원, 경영 컨설팅, 근로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판단, 선원 임금 공급 체계의 확대, 복지 증진, 건박 관리 회사 기업들 간의 풀링 제도 유지를 통한 구인 구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설비, 기자재에 대한 도입 시 정부 지원도 확대하고 있고요. 화주와 선주 간의 공유 상생 체제를 만들어서 정보 공유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구조를 조금 더 인덱스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본 내항선 선령 구성을 보면 대부분 법정 내용 연수인 14년 이상에 대한 선박 비율이 70% 이를 정도로 선박 현대화 작업이 최근 들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그 연도 이상이 되면 자동 폐기되고 신조를 건조하는 현대화 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선령은 일단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아래쪽을 설명을 보면 50세 이상의 선원 비율이 50%에 이를 정도로 우리와 유사하게 고령화되어 있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또한 수익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 보면 일본 내양 화물 운송 계약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화주, 그 다음에 선주, 선박의 용선자 간의 다양한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제 99.7%가 바로 누굴까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영세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내양 해운의 운영 현황이라는 말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중간에 보시면 운영 이익률이 2.1%밖에 안 되는 아주 최저 마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화주들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최소 마진을 보존해 주지 못하고 있고 지속적인 그 비용 절감을 우리 선박 소유자, 운항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유사한 측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은 지금처럼 기업의 운항에 있어서 선원의 부족이 문제가 가장 어렵다라는 것이 실제 그 해운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서 가장 많은 어려움 토로 중의 핵심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비용, 선박 건조 및 임차에 대한 비용이 어렵다는 것. 또한 일본 내항선은 월간 노동 시간이 다른 육상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점들이 내항 선박에서로 젊은 사관들이 유입되는 것을 저해하는 핵심 원인이고요. 또 이직 사유를 바라보면 우리와 유사합니다. 고립된 승선 생활, 개인의 건강관리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국토교통성 중심으로 승선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국 기초 물자에 대한 내양해운의 핵심을 설정하고 모달시프의 그 키를 바로 내양해운이라는 점을 잊지 않도록 올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안정적인 운송, 생산성 확보 두 개의 개념을 연계시켜서 바로 무엇을 만들었냐면 내양해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대를 대, 중, 소형으로 표준화시켰고요. 그를 보급하기 위해서 선원의 공급도 재팬 코스트가드에서부터 이직하는 사람, 여성 회계사, Go to Sea 정책을 통해서 인력 풀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이를 요약하면 크게 A, B, C라고 하는 3대 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본의 선박 관리 산업 체계를 구축했고 선원 복지 측면에서 강화했으며 선원의 교육, 육성 제도를 동시에 했습니다. 즉 앞서 우리 조소영 교수님하고 김태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훈련에 대한 인력 공급과 수급 정책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결국 선원의 복지, 관리 정책까지도 함께 움직여줘야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조금 더 효과적인 내양선 발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공유 선박 건조제도, 선봉약 유지제도, 내영선 등록제 도입, 육상과 해상 간의 화물 유치를 통한 선박 관리를 위한 항생협의체 구성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협의체 구성 내에 서로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오른쪽과 같은 연안회원 지원 네트워크 정책을 구축해서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주목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우리나라 내양회원 붕괴를 막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사례에서는 강력한 카보티지와 내양해운 선원들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 스마트십, 스마트 트레이닝 제도, 카보타지 제도, 선원 인력 양성을 위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육급 회계사의 양성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내양해운의 부원들 역시도 일본 세토나이카의 아주 좁은 수로 관련된 통항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카보테지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서 내양해운을 보호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양해운의 부족한 점을 컴펜세이션 하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죠. 우리도 언제 어떻게 외항과 내항이 동시에 무너질 수 모르는 절체절명에 있는 이 시기에 하나의 수요와 공급 정책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정부의 지원 정책, 금융 정책, 협의체에 통한 선주, 화주, 상호, 공동까지 이런 통합적인 컨비네이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사점을 지금의 카보타지, 현대화, 펀드, 세제 혜택과 더불어서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패키지로 한꺼번에 제공하고 해야지 선별적으로 각자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씩 지원해서는 내양해운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데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내양해운이 영세하다라고 지금 우리 스스로가 디프레션 될 것이 아니라 이런 붕괴를 막기 위한 절체절명의 자세로 카보타지, 근로개선 이런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서 내양해운의 정말 경쟁력이 무엇일까? 안전 운임제, 내양해운 페리에 있어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편입 문제, 내양해운 공동 예비원 제도, 젊은 회기사들에 대한 5급, 6급 이런 다양한 급수의 인력들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 그 다음에 전문 회기사들에 대한 진급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공급과 인력에 대한 조금 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 것은 내양해운 육성을 위한 전담 기구를 선언 정책과와 이 많은 기관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의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찬희 교수님, 수고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내한해운성 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셨고, 이런 것들을 화면 공유 좀 꺼주세요. 우리나라의 내항해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궁금한 부분들은 나중에